안녕하세요.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를 하더라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사회 문제가 되자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이메일, 전화, 선물, 미행 등을 통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구분되는 개념인데요. 즉, 스토킹 행위를 한다고 해서 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단순 스토킹 범죄의 경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그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혹시 현재 스토킹 행위를 당하고 있다면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즉시 분리조치 등 응급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계속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으로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막연히 짐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보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지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기준에 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가질 만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위층에는 여성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남성이 시끄럽다며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수시로 위층에 올라가서 문을 두드린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래층 주인은 억울할 수도 있을 것이나 사회 전체적인 법 감정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셔서 항의 등의 의사표시를 할 때도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